인천항의 성장세가 광양항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맞춰 광양항의 항만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고흥의 물김 생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공 생산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엑스포장 최고의 볼거리인 비고쇼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선보입니다.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아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이번 용역과 함께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외고 설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크게 늘면서 광양항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만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의 지난 1, 2월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35만 9,200여 TU. 지난해 컨테이너 화물 처리 2위 항만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이던 인천항에 500여 TU 뒤졌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인천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수안 노조 태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때문에 선박이 미주 라인 선박이 한 8항차인가 그렇게 광양항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예. 3월부터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박도 많이 들어오고요. 5분 주에 신규 선박이 3척이나 또 추가로 더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역의 항만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현재 수도권 화주들에게 저렴한 물류비 때문에 매력적인 항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증해 인천시랑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000에서 4,000 TU급 육선석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때문에 이제 광양항의 항만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항만 배후 부지에 부가가치 화물 기업을 유치하고 북극 항로도 선점하자는 겁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광양항이 가장 적격하다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열어서 유럽 쪽으로 가는 항로를 선점을 하고 화물을 선점을 하게 되면 아마 광양항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광양항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기반 속에 현재 수익형 항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광양항은 컨테이너 항만으로서의 미래가 없습니다. 국내외 항만 물류 시장의 변화 추세를 반영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대표 콘텐츠인 비고쇼가 다시 시작됩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은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아 비고쇼를 비롯한 박람회장 관광문화 콘텐츠를 다음 달부터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고쇼는 워터스크린과 분수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쇼로 지난 한 해만 15만여 명이 관람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대표 콘텐츠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는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서는 사립외고 설립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시정조정위원회와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명문고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2달 정도 소요되는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고 등 설립 가능한 명문고 유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립외고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김 주산지인 고흥의 올해 산 물김 생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공 생산액까지 포함하면 김 산업의 소득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김 출하로 분주한 고흥군 도하면 발포항. 힘든 작업에도 어민들의 표정은 박수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가격도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고흥산 김밥용 물김 생산액이 역대 처음으로 4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채취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는 생산액이 45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올라서 기분이 굉장히 좋죠. 여지껏 400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금년에 400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민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 한번 하자. 무엇보다 이모작 양식으로 올해 생산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6만 6천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인공 채묘로 양식한 김을 먼저 채취한 뒤 자연 채묘까지 2번 양식한 결과입니다. 김 인공 포자와 자연 채묘를 이용하여 벼농사처럼 김 양식도 이모작을 한 결과 생산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온이 영상 8도 안팎을 유지하는 최적의 어장 환경도 한몫을 했습니다. 수매가 역시 다른 지역의 김 작황이 좋지 않으면서 120kg 한 포대에 평균 8만 원대로 높게 형성됐습니다. 가공공장 55곳의 생산액까지 합치면 김 산업 소득이 올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산업 비중이 큰 고흥에서 김 산업이 양식 산업을 이끌면서 지역 경제까지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죄질이 가벼운 범죄에 대해 처벌을 줄여주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7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무전 취식과 단순 도박 혐의를 받는 10명에 대해 훈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올해 10월까지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뒤 내년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율촌 1산업단지 항만예정부지가 산업용지로 개발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비 202억 원을 들여 율촌 1산단 2블록 우측 항만예정부지 16만 1,487제곱미터를 산업용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올해 말부터 매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매립이 끝나는 2018년 말까지 해당 항만예정부지를 직접 개발한 뒤 분양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300여일이 넘어서야 첫 발을 내딛었던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반발이 거셉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국회,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추천한 17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 뒤에서 정부는 특조위 역할과 기능을 무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7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정원, 업무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규모는 90명, 앞서 특조위가 요구한 안보다 정원은 줄고 공무원의 비율은 늘었습니다. 직제 역시 축소됐고 고위 공무원이 기획조정실에 배치돼 특조위의 모든 업무를 종합 조정하게 됩니다. 특조위의 핵심인 진상규명국의 업무 역시 기존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과 조사로 한정됐고 안전사회 업무는 해양사고로만 규정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소법적 시행령안입니다. 독립기구인 특조위를 공무원들이 장악하게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시행령안 철회 촉구에 나섰고 세월호 가족들도 참사 1주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농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순천시 승주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km 지점에서 순천 방면으로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9살 양모 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1시간 뒤인 2시 40분쯤에는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럭에서 맥주 박스가 쏟아져 주변 도로가 1시간 정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구분기를 달리다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기관 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지난 20년간 미흡했던 지방자치 평가와 함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했습니다. 순천시는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발전 전략과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2015년 주요 업무평가를 실시합니다. 주요 업무평가는 순천시 46개 부서의 핵심 과제와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300여 개의 평가 항목과 6개의 공통 항목, 9개의 가감점 항목의 추진성과 분야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전라남도 교육청에 일선 유치원과 학교 운동장 바닥재로 쓰이는 우레탄 등 탄성 포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학교 29곳의 학교 인조잔대 운동장과 탄성 포장재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최대 32배에 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늘 광양교육관에서 외주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선언식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상생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상호 존중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2014년도 연차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의 과학영재교육원 27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순천대학교는 전남동부 초등학생과 중학생 영재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의 당사자인 홍가혜 씨 비방 댓글을 쓴 대학생 등 2명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또 홍 씨 비방 댓글로 고소된 2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고 또 다른 4건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분 기준을 대검이 마련할 때까지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2분기 경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표본 제조업체 60개사를 대상으로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105로 전분기에 비해 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외 여건과 수출입, 매출액은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내 여건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은 전분기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수 경도리조트와 경도 주민들이 도선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도리조트를 운영하는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지난 1일 여수 국동과 경도를 오가는 도선 아일랜드호의 운임을 왕복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소형차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각각 500원에서 1,000원씩 올렸습니다.